안녕하십니까.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 발표할 리서치 1팀 오유빈입니다. 기업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 분석입니다. 내시경 시술 증가에 따라 지혈 및 예방 시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내시경 시술은 22년 기준 약 2억 건이며 미국 내에서 내시경 시술 건수는 CAGR 4.8%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시경 시술 중에 용종 절제 치료 시술이 30%에 달하며 그중 10%의 환자에게 출혈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위암, 대장암 조기 발견 시 내시경 제거술이 1차 치료법이며 이에 따라 재출혈 및 지연성 출혈이 발생합니다. 이는 곧 고위험군 환자의 증가에 이어지기 때문에 내시경 지혈 및 출혈 예방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지혈제는 어려운 시술 난이도, 직접적인 조직 접촉, 조직 손상과 천공 발생 우려, 재출혈로 인한 합병증 등의 우려가 있습니다. 최근 보도된 거트 논문에 따르면 내시경 시술 후 25%에서 30%의 재출혈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는 고령화 사회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내시경 환자의 나이 평균은 약 60세입니다. 50대, 60대가 가장 많으며 70세 이상 고령 환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령 환자의 경우 부작용 가능성이 크게 나타나며 이를 늦게 발견하는 경우 지혈이 어렵고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어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병원 현장에서도 예방적 치료 목적의 내시경 지혈제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관절염 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내 무릎 관절염 환자 수는 지난 10년간 약 1.4배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퇴행성 관절염 환자는 고령층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70대 이상 연령대에서만 전체 환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기존 관절염 치료 약물은 일시적 효과로 장기 치료 시 효과가 감소하고 부작용이 증가합니다. 질병 진행 억제 효과가 부족하여서 질환의 악화에 따라 일부 환자들은 인공 관절 치환 수술을 받지만 미국에서 수술 비용은 약 22,000달러에서 30,000달러에 달합니다. 게다가 수술 후에 일부 환자에게 합병증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는 명확한 한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색전 미립부 시장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색전 미립부는 혈류를 인위적으로 차단하여 출혈 및 종양 부위를 치료하는 비침습적 기술입니다. 기존 수술 대비 부작용, 입원 기간이 감소하고 회복 속도 향상으로 고령화 사회 핵심 치료 기술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2033년 기준 25.4억 달러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기업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이 영위하는 사업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내시경용 지혈제, 두 번째로 혈관 색전 미립구, 세 번째로 속분해성 통증 색전 치료제입니다. 이 중에서 내시경용 지혈제가 매출 비중 84%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넥스트 파우더는 기존 지혈제 대비 조직과 비접촉, 쉬운 시술 난이도, 그리고 의사의 숙련도 관계없이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과 출혈 예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매우 용이합니다. 분말형 지혈제 경쟁사 대비 압도적인 성능, 그리고 세계 최초의 출혈 예방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 클립 지혈제와 비슷한 가격대에 위치하고 있어 매우 용이한 상품입니다. 지난 2000년 한 논문의 연구에 따라 고용량 PPI 정맥 투여는 재출혈율을 크게 감소시킨다고 입증하여 현재의 표준 치료 지침으로 등재되었습니다. 그러나 PPI 정맥 투여는 혈계를 보호하지만 직접적인 출혈 부위를 막아주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고령자, 만성질환자는 PPI 장기 복용 부작용에 누적 위험이 매우 큰 상태입니다. 넥스트 파우더는 이보다 한 단계 진화된 물리적 점막 보호를 통해 재출혈을 예방합니다. 최근 국제적 권위의 거트 저널에서 넥스트 파우더 적용 후
72시간 내 제출혈이 크게 감소되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미국 내 주요 병원 4개 센터에서 진행된 다기간 임상에서 넥스트 파우더가 시술 후 지연출혈을 효과적으로 예방함을 입증하였습니다. 부작용도 없고 지연출혈도 적게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입증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넥스 파우더의 모든 것은 메드트로닉과 함께합니다. 메드트로닉으로의 한 건 계약을 통해 넥스 파우더의 글로벌 상용화, 보험 수가, 임상 확장이 가속화되는 중입니다. 다음으로 넥스피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넥스피어는 1회 사용으로 1년 이상 통증 감소가 유지되는 특정 미립구입니다. 2시간에서 6시간 내에 분해되는 속분해성 미립구가 관절 주변의 혈관을 막아 통증 전달을 차단하고 신생 혈관 생성을 촉진합니다. 전신 진통제 대비 높은 국소 선택 가능성과 인공관절 수술을 지연시킬 수 있고 대체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이점을 가집니다. 전 세계에서 관절염 색전술 용도로 유럽 및 한국 판매 허가받은 유일한 제품입니다. 2027년 미국 FDA 승인을 목표로 임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넥스피어 FA 임상 결과는 경쟁 상품 대비 낮은 부작용 발생률, 높은 통증 감소율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넥스피어 F는 메디케어 카테고리 B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메디케어 승인의 임상에 참여하는 병원들은 시술 관련 기기 비용, 영상 검사, 진료, 입원, 후속 관리 등 모든 의료 서비스의 비용을 메디케어가 부담할 수 있고 미국 전역에서 별도의 지역 심사 없이 즉시 임상 개시가 가능합니다. 또한 행정 절차 단축으로 임상 착수 속도를 향상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은 미국 내에 임상 비용을 수천만 원 단위로 절감할 수 있으며 병원 및 연구기관의 참여 장벽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임상 확장성 및 데이터 확보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2023년 넥스 파우더가 유럽 CE 인증을 받은 후 그리고 2024년 FDA 하부 적응증 승인 후 판매 승인을 받은 후 매출이 급증하였습니다. 매출의 90%가 유럽과 미국에서 나오고 주요 타겟 시장은 유럽과 미국입니다. 다음으로 투자 포인트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미국 시장 데이터에 따르면 여전히 기존 지혈제의 사용을 70% 정도 하고 있고 파우더 제품은 30%에 머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당사 제품의 시장 점유율은 2023년 기준 15%에서 17%에 달하며 경쟁 제품의 성능 문제로 당사 제품 선호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에 거트에 게시되었고 DDW 2025년에서 존재감을 드러낸 후 넥스 파우더의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출입 데이터를 통해서 3분기 YOY를 계산해보니 전년 동기 대비 156.4%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글로벌 판로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일본 CMI와의 판결 체결, 그리고 일본 PDMA 인증, 그리고 일본 첫 수출, 건강보험 급여 지정으로 인해 미국도 판로 확대된 상황입니다. 넥스 파우더는 표준 진료 지침 가이드라인으로 등재할 수 있습니다. 기존 진료 지침에서 25%에서 30%의 해출율이 발생했습니다. 권위 있는 학회 학술지에 넥스 파우더의 논문이 게재되며 임상 근거가 축적되었습니다. 2021년 최종 개정을 마친 상태고 개정 주기가 5년에서 6년인 것을 감안하면 넥스 파우더의 진료 지침 등재 가능성이 매우 커지는 상황입니다. 왜 진료 지침 가이드라인으로 등재되는 것이 중요하냐면 진료 지침은 형식상 권장이지만 실제로는 의무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진료 지침대로 명시된 치료를 사용하지 않아 환자에게 문제가 발생하면 과실로 인정되기 때문에 대체로 지침대로 이행하려는 추세입니다. 우측은 24년, 25년에 걸쳐 넥스 파우더를 이용한 논문들이 지속적으로 발표되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넥스피어 F가 유일한 CE 인증 제품이라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관절염 색전 치료제에 사용 가능한 색전 제품 중에 유일하게 유럽 CE 인증을 받은 제품입니다. 시장에 제품을 알리는 과정만 있다면 매출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 예상되며 최근 유럽 각지에서 넥스피어를 활용한 논문이 게재되고 학회에 발표되고 있습니다. 제품의 우수성 및 기술력이 입증되는 중입니다. 또한 무한한 적응증 확대 가능성입니다.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고분자 약물 전달 플랫폼 기술은 어떤 치료제를 탑재하냐에 따라 적응증 확대 가능성이 무한대입니다. 일례로 원천 기술인 고분자 약물 전달 플랫폼에 염증 치료제를 탑재했더니 넥스피어 F인 관절염 등 염증 질환 치료제가 탄생하였습니다. 고분자 약물 전달 플랫폼에 기타 치료제를 탑재하면 허가된 약물을 탑재해 빠른 상용화와 약효가 극대화할 수 있는 신약이 개발된다는 것을 감안하면 무한대로 적응증을 확대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간 약물 반출로 인해 약효를 극대화하고 높은 성공 확률을 가지고 신약 개발 대비 10년 이상 빠른 상용화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넥스파우더 S라는 궤양 치료제를 탑재한 내시경 지혈제가 상용화를 눈앞에 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리스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높은 파트너사 의존도를 들 수 있습니다. 현재 일본을 제외한 넥스파우더 수출 대부분 메드트로닉을 통해서 나옵니다. 장기적으로 동사의 협상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메드트로닉은 현재 미국과 유럽에서 대규모 시판 후 임상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약은 1년씩 자동 연장되며 장기적 판권 계약이기 때문에 넥스파우더가 잘 팔리면 메드트로닉도 수혜를 보는 가정을 가집니다. 메드트로닉이 원하는 회사는 예방적 치료와 품질을 고려한 회사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동사가 유일합니다. 이는 서로 윈윈하는 구조로 생각됩니다. 동사의 전략은 기존 시장에서 경쟁하는 것이 아닌 실제 의료 현장에서 느꼈던 한계를 바탕으로 기존에 없던 유형을 만드는 First in Class 전략을 사용합니다. 경쟁을 회피하는 전략을 통해 해당 산업에서의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새로운 형태의 제품은 보험, 진료 지침 등의 변화가 일어나기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됩니다. 다음으로 밸류에이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넥스파우더의 매출을 설정할 때는 IR에서 발표한 ASP를 적용하였습니다. 25년은 미국 반기 판매량 2.3배를 잡았고 유럽 반기 판매량의 2배, 일본양 매출이 확대됨에 따라 기타 매출액이 1.6배 증가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26년 미국 진료 지침 등재에 따라 넥스파우더가 진료 지침으로 등재되며 이는 미국향 매출을 2.5배 증가시킬 것으로 보았습니다. 유럽향 매출이 2배 증가하고 넥스파우더 매출액 중 기타 매출액 비중 10%를 통해 기타 매출액을 산출하였습니다. 27년 미국 및 유럽 26년 매출액이 급증함에 따라 성장세는 완만해질 전망으로 각 1.5배, 1.8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기타 매출 동일 비중 10% 가정하였습니다. 넥스피어의 매출은 반기 기준 전체 매출 중 넥스피어 매출이 15% 차지합니다. 유럽향 넥스피어 F의 성장세를 고려하여 20% 적용하였고 전체 매출액 중 20%의 비중을 유지하는 것으로 26년을 산출하였습니다. 27년은 미국 FDA 승인에 따른 넥스피어 F의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25%의 비중을 적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산출한 밸류에이션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26년 밸류에이션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27년 밸류에이션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에 따라 25년 상승여력 29%, 26년 상승여력 82%, 27년 상승여력 155%로 투자 의견 바이 제시합니다.